제목에 어벤져스가 안 들어가는데 모든 어벤져스가 출동하는 영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악당과 싸우지 않고 영웅끼리 싸우게 됐는데요. 과연 그 사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마블 원작 이벤트 사상 가장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시빌워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리뷰입니다. I could do this all day.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11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나타났다 하면 악당들과 싸우느라 부수적 피해를 언제나 달고 사는 어벤져스를 향해 드디어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비영리 민간단체인 어벤져스를 유엔 산하의 기관으로 하는 협정문을 영웅들에게 들이미는데요. 협정에 찬성해야 하는 아이언맨 측과 우리는 통제돼선 안 된다는 캡틴 측이 갈라섭니다. 그 와중에 유엔을 향한 테러가 발생하고 캡틴은 그 사건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언맨과 계속해서 대립하게 되는데요. 과연 영웅들의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자, 오늘 리뷰는 시작하기 이전에 스포일러를 포함한 리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여기서 화면을 정지하시고 영화를 보신 다음에 이 리뷰를 꼭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캡틴 아메리카 11호는 히어로를 소재로 한 영화들 중에서 이야기, 액션, 철학, 그리고 팬서비스까지 가장 완벽하게 사로잡은 한 편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아카데미에서 뭐 하나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작품상까지는 바라지 않고 뭐 각색상이나 각본상 정도쯤은 줘야 이제는 인정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든 작품이에요. 단순히 한 시즌에 소비되는 블록버스터 오락 영화가 아니라 그 이상의 클래스로도 올라갈 수 있음을 이 영화는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2시간 반 동안. 또 하나, 이 영화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시리즈 영화로서도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처음부터 기획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각각의 작품마다 어떤 독립성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시리즈 간의 연결성까지 갖게 하는 이런 시리즈 영화는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렇게 여러 캐릭터, 다른 영화의 캐릭터들이 서로 한 영화에 나오는데도 균형을 잃지 않는 작품은 거의 뭐 없었다고 봐야죠. 뭐 어떤 시리즈 영화들은 이제 전작에서 있었던 좋았던 설정이나 어떤 역사들을 상속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마블 시리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영화만 보시더라도 사실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전작들을 학습한 관객들에게는 더 깊은 울림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원작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 사실 11호 같은 경우에는 마블 원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 역사상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벤트였어요. 심지어 요 당시만 해도 마블 만화를 많이 보지 않았는데 국내에서조차까지 화제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원작의 정서만 가지고 왔을 뿐 설정과 디테일한 것들은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뭐 11호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기존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대개가 다 그래 왔고요. 특히나 페이스 2 단계로 넘어오면서는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다른 평행우주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원작하고는 설정이 다른데요? 원작에선 이렇지 않은데요? 원작이랑 달라서 별론데요?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원작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마블 만화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너무 모르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 모르는 설정들도 많이 나오고 문법 자체도 우리가 익숙한 어떤 문법과는 많이 달라서 생각만큼 재미는 없습니다. 영화가 훨씬 더 재밌지. 하지만 원작 얘기는 안 할 수 없죠. 원작에서 11호의 갈등은 초인 등록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등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 히어로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다니니까 얘네들한테 주민번호 발급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우리가 감시합시다, 요런 거였고, 이 영화에서는 니네들 허가 없이 아무 데서나 그렇게 싸우지 마 라는 어떤 이 통제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로 갈라섰습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이언맨은 여자친구인 페퍼포치와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으면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법안은 토니 입장에서는 어떤 안전장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거기다가 아이언맨이 저질렀던, 그러니까
토니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명백백히 잘 알고 있어요. 울트론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고 여러 가지 부수적 피해들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캡틴은 쉴드 내부에 히드라가 있었고 쉴드가 안전을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 룰들이 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죠. 즉 기관이라는 것이 결코 신뢰할 만한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겪어오면서 체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캡틴이 겨울잠 자고 딱 일어나자마자 자 이런 법안을 들이밀면 오히려 캡틴은 찬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체계에 복종하는 군인이었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아이언맨 2편에서 국방부가 야 이거 너 아이언맨 슈트 무기니까 우리한테 내놔라고 했을 때 이거 니들 거 아니거든 하면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오히려 초창기의 톤이었다면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각각의 두 캐릭터가 서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겪어오면서 각자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의 가치관이 공수전환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들이 성립될 수 있는 건 전작들의 설정을 잘 계승하고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리즈를 꾸준히 봤던 관객들, 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즐거운 이야기고 충분히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새 캐릭터인 블랙팬서의 역할은 오히려 원작에서 치면은 스파이더맨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작에서는 스파이더맨이 이쪽 편이었다가 저쪽 편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데 블랙팬서 역시 이쪽 편과 가까이 있다가 이제 저쪽 편으로 넘어오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죠. 그리고 완전히 새 캐릭터의 어떤 그냥 단역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히려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블랙팬서라는 캐릭터를 관객들에게 제대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블랙팬서가 이 싸우는 액션 스타일이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아프리칸 말투도 멋있고 이 국왕이라는 어떤 이 존엄함까지 그 젊은 배우에게서 느껴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마블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눈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배우를 발굴을 했을지 참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잘 모르는 배우고 검증이 안 됐으니까 걱정을 했죠. 하지만 마블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무 잘해. 블랙팬서가 이제 나오면서 와칸다라고 하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가상의 국가로 나오고요. 캡틴 방패의 주 재료인 비브라늄이 생산되는 유일한 원산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고립되어 있긴 하지만 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지니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막판에 윈터 솔저가 와칸다에 가서 냉동 수면에 이렇게 빠져들잖아요. 근데 이 노인네가 얼마나 사실라고 대체 유머의 강도는 전작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나마 이제 앤트맨,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면서 깨알 재미를 주는 장면이 이제 중간에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팔콘과 윈터 솔저의 이 흐뭇한 미소,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셨죠. 사실 중반부에 앤트맨과 스파이더맨이 나와서 공항에서 대결을 펼치는 장면은 팬서비스입니다. 사실 내러티브상 그 장면은 그렇게 중요한 장면은 아니에요. 앤트맨과 스파이더맨이 참전하게 된 계기 역시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오로지 팬서비스를 위한 장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팬서비스가 지나치게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후라이드 치킨도 잘하고 양념치킨도 잘하는 집에 가서 후라이드 양념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저 이거 새로 나온 신메뉴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거 서비스로 좀 드릴게요 하고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지. 다 맛있는 거야. 여기 뿌링클 한 마리 갖다 주시고 그나마 그 공항 장면에서 필요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호크아이가 캡틴에게 말하는 대사 있죠. 우리가 이기려면 일부는 져야 돼. 그 장면 그리고 워머신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장면 딱 그 두 장면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원작이 있고 또 관객들의 기대감이 있으면 응당 그에 맞는 보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팬서비스라는 거. 특히 스파이더맨의 액션은 최고였어요. 아니 그 장면에서 스파이더맨이 제일 잘 싸웠어요. 팔콘 잡았죠, 윈터 솔저 잡았죠, 앤트맨 잡았죠. 거기다가 캡틴하고 1대1로 맞짱 떠도 꿀리지가 않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면에서 정말 좋았던 거는 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얽히설키 싸우는데 각 캐릭터들의 고유한 액션 스타일을 정말 제대로 잘 녹여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작이었던 어벤져스 2편에서는 너무 현란하게 서로 엉키면서 싸우는 장면들이 제법 많아서 누가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모습으로 싸우는지 명확하게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각 캐릭터마다 제대로 초점을 맞추면서 각자의 그 스타일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것뿐인가요? 이 영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액션 시퀀스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다 맘에 들어요. 그 어느 하나 대충 찍은 게 없어. 뭐 오프닝 나이지리아 장면, 난 이런 팀 플레이가 난 너무 좋더라. 팔콘이 제대로 너무 이 슈트바를 제대로 세우죠. 블랙팬서가 윈터솔저를 추격하는 장면이 한 두 장면 정도 나오는데 이 블랙팬서의 앞뒤 보지 않는 이 무지막지한 어떤 전사의 느낌, 그리고 윈터솔저의 어떤 그 절박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느껴졌어. 그리고 윈터솔저가 이제 세뇌당한 후에 탈출하면서 벌어지는 그 전투 장면에서는 블랙 위도우, 이 블랙 위도우는 장비가 필요 없어. 그냥 몸 자체가 장비야. 뭐 슈트가 필요하고 뭐 무기가 필요해. 무슨 무쇠팔뚝 이런 게 뭐가 필요해. 그냥 또 에이전트 13인 샤론 카터도 그 긴 다리로 막 휙휙 막 발차기 하면서 막 별의별 기술들을 다 쓰는데 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샤론 카터 사랑해요. 공항은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캡틴과 아이언맨의 혈투. 생각만 해도 전율이 막 돋는다. 막판에 이제 아이언맨이 레이저를 팍 쏘니까 캡틴이 방패로 팍 이 슬로우 모션. 특히 저는 이 마지막 액션 장면에서 토니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사실 이 영화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스티브 로저스와 토니 스타크의 갈등이 사실은 두 축입니다. 전작이었던 윈터솔저처럼 어떤 첩보물, 어떤 수사물의 형태를 띠면서 캡틴의 어떤 시선을 따라가고 있고요. 동시에 토니가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을 잃기 시작했던 게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버지였고, 아버지와 연관됐던 사람들이 늘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으면서 또 그들은 그 자세한 사연을 토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와 아버지가 만든 방패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 터지죠.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그림자가 계속해서 토니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토니가 나오는 장면마다 조금 눈시울이 좀 붉어지더라고요. 사실 악당인 지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매력적인 악당이 될 수 있음을 이 영화에서 엿보여 줬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실 지모는 이 영화 속에서 그 어떤 계략을 펼치지 않더라도 토니와 스티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소코비아 협정이 지모가 만든 것도 아니고 초반에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사건 역시도 지모가 꾸민 계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모는 어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복수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팽팽하게 잡혀있는 이 시소에서 지모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갑자기 균형이 뒤틀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뒤틀려버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지모는 어떤 이 히어로들을 제압할 만한 대단한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악당조차도 아니에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일반인 중에 일반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팽팽했던 균형을 아주 사소한 결점 하나를 발견을 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이 어벤져스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지모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모는 본격적인 악당 비긴즈로서의 모습을 이 영화에서 엿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지모가 정말 대단한 능력의 빌런과 힘을 합친다면 어벤져스는 과연 무사할까요? 영화에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이 갈등의 축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거기다가 비전의 역할은 뭔가 좀 장면이 좀 잘려나간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스칼렛 위치하고
좀 이제 약간 썸을 타긴 하는데 어떤 그 일련의 어떤 앞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들과의 케미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스였을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앤트맨과 스파이더맨 이 두 벌레 영웅의 등장도 어떤 팬 서비스로만 소비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스파이더맨 블랙팬서는 첫 등장치고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선보여줬습니다. 또 이 루소 형제 감독은 어떤 관객들의 기대감 으로부터 오는 중압감을 정말 잘 이겨냈고요. 이게 아무리 중간에 뜬금없이 들어오는 캐릭터들이긴 하지만 새 캐릭터를 소개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고 있나 DC? 스파이더맨의 코스튬은 62년 원작의 코믹스를 기반으로 디자인이 됐고요. 이 고글이 사이즈가 막 휙휙휙 변하잖아요. 요거는 원작 만화에서도 다양한 사이즈로 표현이 됐던 그 고글을 영화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약간 데드풀 느낌이 나면서 어떤 코믹한 느낌이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메이 승모로 돌아와도 됩니까? 난 완전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 스파이더맨 역할을 맡았던 톰 홀랜드는 당시에 같이 영화를 촬영 중이었던 존 번탈이라고 하는 배우와 이 스파이더맨 오디션 테이프를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존 번탈 이분은 현재 데어데블 드라마에서 퍼니셔로 활약 중이시죠. 헐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본에는 있었지만 나중에 최종본에서는 삭제가 됐고요. 뭐 가끔 세트장에 놀러 와서 구경하고 갔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등장하는 로스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유일하게 그 이후에 MCU 영화에 다시 출연한 배우가 됐어요. 중반쯤에 비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언맨이 등장한 한 8년 동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영화 속에서만 나왔던 히어로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인 데어데블 그리고 제시카 존스 에이전트 오브 실드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초능력자들도 약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드라마에 나왔던 영웅들하고 조금 크로스오버도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쿠키 영상이 2개가 있습니다. 초반에 크레딧이 하나 지나가고 바로 나오고요. 두 번째 쿠키 영상은 크레딧이 완전히 다 지나가고 나오니까 친구가 야 영화 끝났어 나가자. 그래도 싫어 나 쿠키 영상 봐야 돼. 올해 말에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팬서와 스파이더맨은 내년에 각각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3번째 영화이자 사실상 어벤져스 2.5편인 캡틴 아메리카 11호 리뷰였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영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 혹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더 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도 아직 안 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뷰를 준비하기 전에 영화를 하루 동안 2번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리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보러 가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또 볼까? 자,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좀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빨리 영화 보러 가야지. 우리 집에 블랙팬서가 살고 있어요.